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케이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리는 공동저자 샘 윌슨, 안스가르 디트리스, 매트 가넷 등 인사들과 함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계정 추상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EIP7720, EIP는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의 줄임말인데요. 이 7720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EIP7720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더리움 계정 주소인 외부 소유 계정이 트랜잭션 중에 일시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으로 작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원래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새로운 트랜잭션의 유형을 제안을 합니다. 특히 이 제안서는 계정 추상화라는 account abstraction,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기능의 최종판으로 간주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의 또 다른 광범위한 표준인 ERC4337과의 호환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계정 추상화라는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갑이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로 작동을 해서 여러 단계의 인증, 그리고 지갑 복구, 그리고 사용자가 모든 토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연성 등 여러 가지 정교한 기능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가스비를 원하는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런 툴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제안서 덕분이겠죠. 제안서의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일반 이더리움 계정이 단일 트랜잭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트랜잭션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즉 가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트랜잭션 수수료를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어제 소개해드렸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기능이겠죠. 보통 이제 가스 스폰서십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정에 하루 동안만 슈퍼 스마트 컨트랙트 권한을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잡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이 기존 이더리움의 기능을 사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서 소개가 나왔던 것이 좀 뉴스가 돼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나스닥 상장을 2분기 또는 3분기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수목적 회사인 썬더브리지 캐피털 파트너스 IV, 티커 THCP와의 합병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 일정은 썬더브리지 IB의 주주,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및 나스닥의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체크는 코인체크 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커에서 CNCK라는 티커로 상장을 하고요. 미국에서 상장된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코인베이스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코인체크 거래소를 살펴보시면 현재 24시간 동안 약 5,3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많은 양은 아닌데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46위 정도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본 소식도 좀 꽤 열심히 보는 편인데 거래소가 무조건 이제 거래량이 많다거나 가격이 높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이벤트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상장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46위 정도 되는 거래소가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비즈니스 모델은 다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래소들이 상장을 하면 주식으로 좀 거래를 하실 것 같은지 이메일 주소 sara@dailycryptonews.net으로 공유해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홍콩의 암호화폐 업계를 좀 돌아보는 기사인데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가는 기사입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홍콩의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물론 그 걱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홍콩이 좀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몇 년을 겪었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 산 경험이 있어서 관련된 이제 국제 정세나 경제나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암호화폐 쪽에 중국에서는 홍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꽤 궁금해하고 또 이제 관심을 가져서 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에만 좀 국한을 해서 보자면 몇 유명 거래소들의 사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좀 인기가 좀 크지 않았던 점 등등을 이제 몇 가지 뉴스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홍콩의 암호화폐 업계는
호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아는 중국인 친구의 암호화폐 입문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장이 오다 보니까 주위에서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저한테 이제 많이 연락이 옵니다. 뭘 사야 되냐? 얼마나 사야 되냐? 가격이 얼마일 때 사야 되냐? 가격이 내려가면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암호화폐를 몇 년 동안 계속 보다가 이번이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입문기를 이제 들려주는데, 참고로 이 친구는 중국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한번 사려고 보니까 중국에서는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근데 어머나 홍콩에 가보니 그렇게 쉽더랍니다. 가는 곳마다 OTC 샵들이 즐비하고 돈만 있으면 꽤 좋은 환율에 뭐 USDT는 물론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있답니다. 물론 쉽다는 것이 뭐 KYC를 거치는 게 쉽고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대륙에서는 뭐 카드가 있어도 계좌가 있어도 거래소에서 일단 뭐 가입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KYC도 힘들고 위안화가 자기 계좌에 버젓이 있는데도 비트코인 구매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이제 홍콩은 이제 거의 중국 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뭐 비자도 필요 없고 뭐 버스로도 갈 수 있고 기차로도 갈 수 있고 그냥 이제 이동하는 경험 자체가 중국의 그냥 한 도시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되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다리 하나만 딱 건너가니 너무너무 암호화폐 구매가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클 내용이 좀 딱 와닿더라고요. 이 기자의 기사를 제가 꽤 오랫동안 읽어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홍콩의 암호화폐 업계가 좀 기울고 있나 하는 생각하게 하더니 사실은 두 얼굴을 한 홍콩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규제 면에서는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륙의 영향이 크고 암호화폐를 다루기 어렵지만 아직 뭐 국제 컨퍼런스도 많고 아직도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가들이 찾는 곳이 홍콩이라는 거죠. 물론 한 지역을 이제 딱 일반화시켜서 흑백 논리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기자의 좀 적나라한 홍콩의 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참고로 그 제 중국인 친구는 0.5 BTC를 한 번에 썼습니다. 그것도 첫 매수 경험이었는데 말이죠. 이 0.5 BTC가 누군가에게는 적은 숫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일반 이제 리테일 소매 구매자들에게는 0.5 BTC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저는 이게 중국 투자자들의 마잉 파워를 충분히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뭐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뭐 중산층, 뭐 중층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요 정도 투자를 그냥 턱하니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대륙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The Render Network입니다. The Render Network는 탈중앙화 GPU 기반 렌더링 솔루션의 선도적인 공급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 창작 프로세스를 혁신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유휴 GPU 컴퓨팅 파워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드 운영자들과 집약적인 3D 렌더링 작업 및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확장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들을 연결을 합니다. 탈중앙화된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렌더 네트워크는 전례 없는 수준의 규모와 속도, 경제적인 효율성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분산형 GPU 컴퓨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티스트와 개발자가 차세대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가상자산 NFT 등 떠오르는 디지털 경제들을 위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AI와 웹3, AI와 크립토를 섞은 프로젝트들을 꽤 많이 보여드렸고 또 GPU 관련된 이제 탈중앙화식 프로젝트를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소개드리기로 생각한 것은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특정 기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의 한 글을 보았을 때 더 렌더 네트워크에서 쓴 문구 중에서 제 눈을 좀 사로잡은 건 이제 M4 칩이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패드로 마음껏 영상,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해보세요 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렌더링 고민이 항상 많잖아요. 아이패드로 유휴 GPU를 써서 더 빠르게 렌더링 가능하다? 저는 꽤 괜찮은 타겟팅이라고 봅니다. 그냥 AI 뭐 혹은 뭐 NFT, 뭐 크립토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또 같은 얘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분산형 GPU 컴퓨팅 네트워크로 뭘 할 수 있냐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애플 컨퍼런스에서도 기조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 기능에 타겟팅을 굉장히 잘 해서 나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미 런칭이 되어 있는 토큰도 나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래 토큰 RNDR은 약 1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66으로 탐욕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6시 기준 비썸 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가이르는 비트코인 1.97% 올라간 8,764만 6천 원, 2위는 연 바이낸스 0.43% 올라간 983만 1천 원, 3위는 이더리움 1.34% 올라간 422만 5천 원, 4위는 메이커 1.33% 올라간 308만 6천 원, 5위는 BNB 0.9% 내려간 82만 8천 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1.69% 올라간 63만 2,500원, 7위는 솔라나 5.98% 올라간 21만 4,400원, 8위는 아베 2.53% 올라간 12만 5,700원, 9위는 일루비움 2.89% 올라간 12만 4,8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2.61% 올라간 9만 3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넘어가셔서 비티그리를 보시면요. 탑 크립토 게이너 1위는 Convergence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CONV라는 토큰이 60.7% 올라간 0.001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는 Som이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SNM 토큰이 45% 내려간 0.001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렌딩 크립토에는 역시 비트코인, 파이, 솔라나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도지코인이 10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0일 금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섭스택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